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양주시가 옥정 물류창고 사업 일부에 대해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1부지와 2부지 가운데 2부지 사업 취소가 현실화됐습니다. 공사 착공이 지연되자 양주시가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사업자에 통보한 건데요. 사업자 측은 예고한 대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양주 옥정물류창고 2부지. 당초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더 이상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주시가 지난 28일 건축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2년 이내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공을 연기할 수 있는데 양주시는 사업자의 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의 연기 신청 사유는 양주시의 허가 취소를 위한 공사중지 명령 등 불법 행위로 금융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것. 사업자는 1부지와 2부지 물류창고 사업을 모두 맡고 있는데 1부지 공사 중단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고 건설 경기도 침체되면서 2부지 사업자금 조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 1부지라며 1부지 사정을 2부지의 착공 연기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부지는 그거와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걸 사유로 해서 본인들이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취소가 확정되자 사업자 측은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민원 제보를 넣었습니다. 앞서 양주시가 물류창고 직권 취소 공약 이행을 위해 공사중지 명령 등 인허가권을 남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예고한 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물류창고 건립 반대를 외쳐온 주민들은 더 넓은 면적의 일부지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양주시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는 중복 규제로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실정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독자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는 31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의미 있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강의는 지방행정 및 공공관리를 전공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의회학과 최창수 교수,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의 연계, 준비 전략 등을 중심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가미하며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지역 내 교통 약자와 부모님을 위해 행복 동행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행복 동행여행은 평소 야외 활동이 부족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양주시 관내 교통 약자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행복 동행여행은 8가족이 참여해 장흥 관광지에서 문화와 과학, 역사 등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통 약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가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역 내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인데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예약하면 임차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희망 기업은 오는 6월 24일까지 동두천시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300명은
이날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는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에 이하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학생들이 주로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 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 되면 뭐 그만 이러고 이고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다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하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상남도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속 지역의 작은 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을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구청과 도청과 또 지자체
그리고 LH가 임대주택도 짓고 정주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고성의 영호초등학교부터 남해의 상주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지원하고 학교마다 제비가를 내는 학교의 특색교육 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실 재구조화 사업 등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또 머무르고 싶은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평균 59분, 반대의 경우는 7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에서 서울이 76분으로 가장 길고 경기에서 서울 65분, 서울에서 인천은 64분, 서울에서 경기 출근 시간은 54분이 소요됐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 출근 소요 시간은 서울이 35분, 경기 27분, 인천 25분으로 서울이 인천보다 평균 10분이 길었습니다. 수도권 전체 이동은 하루 평균 7,13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시는 우선 용적률을 완화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줬습니다. 준공업 지역의 경우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쯤 관련 내용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인천 하수처리장의 1000명당 1일 평균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연평균 49.22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95mg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인천 지역 하수처리장별로는 남항 하수처리장이 67.84mg, 가좌 48.25mg, 승기 31.56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엑스터시도 검출됐는데 추정량이 1.96mg으로 전국 평균인 1.91mg보다 높게 나왔으며 암페타민은 0.03mg 검출됐습니다. 반면 코카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수원 정시일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 중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